자, 안녕하세요. 지타자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에브리봇 사실 제가 좀 일러드렸던 대로 이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고 장중에 이런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러드렸을 때 어제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사모펀드의 매도가 나왔고 프로그램 기계 룰에 의해서 지금 1200만 주가 지금 매도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1200만 주의 거래량은 쉽게 말해서 몸통이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3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3천억이죠. 시가총액을 넘어선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를 뭘 봐야 되냐면 이 대차 거래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요 코드 번호 좀 일러 드릴 텐데. 자, 신규 수량이 오랜만에 증가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월요일에 하락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급등과 급락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어떠한 솔루션은 분명히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근거 없는 뭐 간다 간다 이런 이야기 영상에 지금 이끌려서 최근에 손실을 확대하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중요사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6일 날짜에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공시는 6시에 나오는데 이미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밀어버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CFD. 과거 임창정과 라더견 사태 때 항상 이렇게 거래 없이 거래가 수반될 때는 보셔라. 거래가 이렇게 적게 이루어질 때는 10배의 랩을 사용해서 계속 끌어올릴 수는 있다. 근데 뭐죠? 만기. CFD도 만기가 있고 했어요. 만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담보금을 채워넣지 못한 상태가 되면 각 증권사마다 10시 기준, 12시 기준 이 두 번을 사용해서 반대매가 나간다고 했죠. 결국은 이날 오전부터 쭉 밀어버렸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12시 기점으로 살짝 올랐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유는 여러분들께 해법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 하나 보고 여러분들 이 종목을 내일부터는 진지하게 좀 이제 거래를 해야 돼요. 자, 해법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종목에 빠져들어서 종목만 보지 말고 시장 산업 업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혹시나 뭐 삼성과의 로봇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오고 나서 새벽에 나온 기사에 이용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그들의 숨은 의도를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을 봅시다. 제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긴급 오후 6시 공시 내용 사전 노출합니다. 내일을 어찌 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봅시다. 상대방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구되는 날짜를 딱 보시게 되면 공시사항의 의무가 오늘까지죠. 6시까지 답변이죠. 이 답변 내용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자,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이 종목은 CFD 이걸 보내드렸어요. 당일 공시상 CFD 상환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10배의 레버를 사용하고 10배의 레버지를 가지고 때린다. 단복을 못 맞고 나면 얘네는 분명히 이런 게 된다. 자, 봅시다. 말씀드렸죠. 또 이와 같은 상환 일정에는 이렇게 한 번 더 터질 날이 있을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죠. 터질 날이 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반등만 이용하면서 가야지 그때로 가게 되면 크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명동사채부터 전부 다 휘집고 다녔어요. 아마 이것도 자, 제가 어제 명동사채부터 시작해서 이 후배 녀석들을 동원해서 이 종목에 대한 스타일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등장을 하는가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상을 15번 받았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어요. 명동사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어떠한 이 증권사 임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항이 없나? 그리고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통해서 이 종목이 왜 이런 흐름이 발생됐고 왜 이런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노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근데 분명히 이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내일에 대한 전략은 급락을 이용해서 반등폭만 일단 한번 봅시다. 경고 종목이 해제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실수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더 볼게요. 이날 급락을 이용하면서도 에브리보 주가 급등, 삼성전자와 AI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 이렇게 나오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날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종목만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의심을 해라 이거예요. 뭐 상패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은 혼자 움직였죠.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예. 현업이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해법도 일러 드릴 텐데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죠. 전해익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혼자 움직입니까? 자, 왜냐하면 기타 유튜버들은 뭐 오릅니다, 더 빠집니다. 이런 영상만 찍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자,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산업군으로 움직일 때는 그때는 비중을 실어도 되지만 혼자만 움직일 때는 이거 내일 뭐 공시장 괜찮은 거 나올 것 같네. 그러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거래가 없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들의 의도를 봐야 된다. 그쵸? 자, 특정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에브리보 CFD 상환 일정입니다. 얘네들이 오늘 장중에도 상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추가로 진입하고 빠진다에 베팅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 얘네들이 다시 상환할 때는 또다시 반등, 급락, 반등, 급락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이 종목 이 MZ세대나 이런 애들은 이런 것들 다 피해갔을 겁니다. 4822-8706으로 에브리 라이브라고 해서 보세요. 그냥 에브리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라이브 방송에서 다룰 거고요. CFD의 상환 일정만 공략하면서 가야 돼요. 그쵸?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뭐 평단가나 수량, 현금 보유 여부를 보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자, 시장을 알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라이브 방송은요,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G타짜 연구소. 이거는 제가 공부하기 위한 방이고요. 미리 말씀드린데, 뭐 금전의 대가를 요구한다? 그걸 왜 합니까? 10원 한 장 받을 생각 없고요. 여러분들 이 나중에 잘 되셨을 때 수익으로 바뀌고 만일에 여러분들 잘 되셨을 때는 분명히 기부하십시오. 양로원이든 고안이든. 아시죠? 자, 이 부분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라이브 방송 주소 링크도 보내드릴 건데 에브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일단 변동폭, 반등폭만 이용하면서 거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곧 기사가 나올 거니 이게 한 2, 30분 정도 정보 빠를 겁니다. 자, 이것도 오늘 제가 일찍 일러드렸는데 땡겨서 봐보세요. 리메드 이렇게 해서 삼성으로부터 80억을 수혈받았다. 자, 이거는 종목을 다루는 거 같죠?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한번 때리고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일단 기사 나면 한번 팔고 하시죠. 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서 끌어올릴 때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QRT 25% 급등률. 자, 이것도 역시나 자,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 이 부분 풀어드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링크 주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자, 봅시다. 언제부터 제가 말을 하는지 보세요. 이 말을 언제 하는지 보시라고요. 오전 9시 25분에 이렇게 한 번 더 올려드리고 QRT 20% 그리고 쭉쭉 올려드리고 언제 하는지 보십시오. 장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사전 공지를 할 겁니다. 8시 44분에 자 이렇게 해서 수혜주가 있는데 DIT, QRT 땡겨서 보세요. 오늘은 QRT를 다루겠습니다. 오전 8시 44분 금융 세미나 잡으러 오픈합니다. 자 일단 세미나는 제가 많이 줄여놔서 여러분들 이 종목 다루도록 할게요. 오전에 어떤 반도체 업종이 움직일 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어떤 게 움직일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알테오젠도 어제 급등 나왔지만 제가 알테오젠 이러면서 자 알테오젠 힘을 넣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이 많나요?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요 부분도 설명해 드릴 텐데 알테오젠이 어제 급등했지만 결국 그냥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에브리보처럼 차트만 보고 들어가고 시세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교육부 2,000명. 뭡니까?
의대생들 늘리니까 파업한다 하죠. 결국은 알테오제는 피하지방 주사. 뭡니까? 항암 환자들이 집에서 혼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분. 이거라는 거예요. 힘을 넣어주는 소식입니다. 이거예요. 자, 어쩔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들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육 자료. 자, 라이브 방송에는 교육도 다룹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자, 이 에브리봇도 반등폭만 이용하면서 우리 거래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이 룰을 따르세요.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잡읍시다.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얘 혼자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삼성전자와 뭐뭐 한다. 재료 도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잘 냈던 청소기 로봇이었는데 서빙 로봇을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해서 재료 노출입니까? 아니에요. 거래가 없이 움직이는 거. 수급은 뭐예요?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형성되지 않을 때는 의심을 하면서 트레이딩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동폭만 이용하면서 가야 되고 그 타점을 라이브 방송을 통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구조로 통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자료 이거 무조건 받아가세요. 네.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하나 다룰게요. 이거.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라이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여러분들 주말을 이용해서는 좀 깊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부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